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주까지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 마감일인데요.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수백 명의 새로운 멤버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면서 제가 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니까요.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또 제가 작년에 한국에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를 조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솔직히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방송도 쉬어야 됐고요. 또 경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인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요.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올해도요. 한국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미존 멤버십도 그렇고 미존 유튜브도 활성화되면요. 나중에는 뭐 미주 쪽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한번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 뵙는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존 올인원 멤버십은 내일 마감이 되니까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께서 알파픽도 가입을 해주고 계신데요. 55% 할인된 가격으로 연 회원 89달러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한 20시간 남았잖아요. 제가 방송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업로딩 하는데 한 7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거의 마감이 1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치킨알파의 알파픽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알파픽의 정가는 199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55% 할인해서 89달러로 지금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번에 알파픽의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종목을 추천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할인 행사가 종료가 되면 정가를 원래 199였는데 499달러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굉장히 저가로 낮은 가격으로 알파픽의 멤버가 되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5일 조금은 격양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지닷컴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대부분이 그린색으로 물들었고요. 드문드문 빨간색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좀 선명한 빨간색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S&P 500, 500대 기업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테크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또 그린색 중에 굉장히 색깔이 선명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는 2.86%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2.46, 그리고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2.55%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장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2.46% 올라갔는데 반면 구글 같은 경우는 0.53%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멤버분들께는 이미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친 지 단 하루 만에 알파벳까지도 제쳐버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수요일 날 2.5% 상승해서요. 시가총액이 이제는 1조 8,300억 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검색 대기업인 알파벳 같은 경우는 1조 8,20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으로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 가장 높은 이러한 종목이 됐고요. 이제는요 2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사우디 아람코가 있는데요. 다음 이정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가 애플, 세 번째가 사우디 아람코죠. 네 번째 엔비디아의 모습이 보이고요. 5위는 알파벳, 6위는 아마존, 7위는 메타, 8위가 버크셔 스웨이, 9위가 지금 일라이 릴리, 굉장한 추세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SMC가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S&P 500은 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지수는 나스닥이고요. 1.3% 올라가면서 그저께 떨어졌던 걸 어느 정도 회복했다, 만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우버가 오래간만에 14.7%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14.24%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버진갤럭틱 플러스 13.37, 로빈후드 플러스 13.01.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지포인트가 플러스 12.62,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11.71, SMCI 11.25%, 스테미 플러스 9.18, 크리스퍼 플러스 8.60.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발표하고 상품화시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승인이 났고요. 두 번째는 미국,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공유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유럽 연합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8.6%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 엣지가 플러스 7.92, 파이버가 플러스 7.35, 레모네이드가 7.2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성장주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와중에도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인바이테가 또 35% 이상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과거에 99%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섣불리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업스타트가 19.62% 떨어졌는데요. 업스타트 역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이던스가 좀 시원치 않았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닝 결과 때문에 실적이 반영된 주가의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1.74,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0.88, 애플 마이너스 0.48, 부킹홀딩스 마이너스 0.25, 덱스콤이 0.24% 올라가면서 유일하게 주가가 하락한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12종목 모두 푸른색을 보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버가 14.7%로 가장 좋았고요. SMCI가 11.25%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1년간 수익률이 무려 848%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요. 연간 수익률이 90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가가 900% 올라가게 되면요. 그게 이제 10배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명한 10배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단 1년 만에 10배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따라서 SMCI가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비타스가 6.76% 올라갔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4.99, 팔란티어 플러스 4.91, 온세미 플러스 3.92, 인피니언 플러스 2.83, 테슬라 플러스 2.5, 엔비디아 플러스 2.46, 아마존 플러스 1.39, TSMC 플러스 1.35, 마이크로소프트 0.78% 올라가면서 미준 탑12는 기분 좋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미준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싶은 기사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는 댄 나일스가 등장합니다. CNBC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신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시적절한 종목을 선택하면서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팔로우를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댄 나일스가 어제 CNBC에 등장을 해서 지금 현재 매그니피선트 7 7개 종목 중에 4개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3개는 공매도를 진행한다. 이렇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과연 매그니피선트 7 7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강세를 예측하고 있고 어떤 종목에는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름을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스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소개합니다. 현재 메타 플랫폼,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네 종목은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 애플, 테슬라, 알파벳 이렇게 세 종목은요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공매도는요 헤지펀드 매니저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사들여서 주식을 대갚는 이러한 방식의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가 얘기하기를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주가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루의 주가 움직임,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의 주가 움직임도요 어닝과는 관계가 없다. 그때 이제 투자자들의 기분이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멀티플이라 그러잖아요. 멀티플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항상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닝이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교훈을 많은 투자자들이 얻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다섯 종목이 현재까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을요 올해 들어서만 각각 5% 그리고 4%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이렇게 좋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하고 테슬라는요 각각 5% 그리고 25%나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닝 때문이다, 실적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댄 나일스는요 특정 종목을 공매도 할 때 해지보다는 실제 어닝 그리고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 종목을 공매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펀더멘탈이다, 실제 어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몇 분기 동안 수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알파벳은 최근에 검색 수치를 놓쳤다. 이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알파벳의 어닝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닝 결과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칭 엔진, 검색 엔진 쪽에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 메타 플랫폼즈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S&P 500 지수보다 약간 높은 가격 대비 수익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밸류에이션은 비교적 높지 않죠. S&P 500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높아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력한 광고 수치입니다. 최근에 사실 인공지능을 광고에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광고주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2024년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와 달리 메타 플랫폼즈는요 12월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90%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2023년과 2025년 사이에 2년 동안 갭 주당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그리고 오픈 AI에 대한 투자로 앞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댄 나일즈는요 철저히 실적에 입각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13F 파일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13F 파일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준 유튜브 채널에 새롭게 방문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13F 파일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다란 그 기준은요, 100 밀리언입니다. 즉 1억 달러죠. 1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기관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공개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13F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이러한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이 4분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45일이 바로 2월 중순이죠. 따라서 어제 대부분의 이 헤지펀드 기업들 중에 투자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 기관들은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썰티니프 파일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종목 중에 과연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유튜버가 추천하는 주식을 무턱대고 사면요, 굉장히 불안하죠. 따라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큰 손이라고 부르는 스마트 머니는 어떠한 종목에 베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면요,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툴이 될 수 있겠죠. 헤지펀드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왜냐면 운용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머니, 빅 헤지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러한 정보는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툴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제 발표된 썰티네이프 파일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모든 썰티네이프 파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내용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매수한 메가테크 기업 두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메가테크 기업에는 좀처럼 투자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 메가테크 기업을 많이 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견하고 빅쇼트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요, 4분기에 주요 기술 업체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을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주식을 추가했습니다. 버리의 헤지펀드인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요, 이번에 아마존 알파벳 외에도 HCA 헬스케어, 오라클, 시티그룹, 그리고 CVS 헬스 등 새로운 지분 또한 매입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새롭게 매수한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의 포지션은요, 2023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4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은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버리는 자신의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의 보유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 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기업이 바로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클 버리는 또한 지난 분기 3분기 말에 썰티네이프 파일을 확인했을 때요, 굉장히 의외의 베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요, 반도체 ETF에 숏 베팅을 했었습니다.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그때 iShares 반도체 ETF, 우리가 SOXX라 부르는 이 ETF에 대한 풋 옵션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풋 옵션은요, 옵션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ETF 펀드는 4분기에 거의 22%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대형 헤지 펀드도 만든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마이클 버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탑 10입니다.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알리바바 그리고 JD.com이 1위 그리고 2위 종목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50%나 지분을 확대했고요. JD.com도 60%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두 종목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6.15%를 담당하고 있고요. JD.com은 6.1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구글이 보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 35,000주를 사면서 이제 전체 자금의 5.17%가 구글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투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위를 보시면 아마존이 등장하는데요. 아마존 역시도 지난 분기까지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3만 주를 새롭게 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자금의 4.82%를 아마존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엿볼 포트폴리오는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리지워터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브리지워터라는 투자 기관은요, 운용 자금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커다란 헤지 펀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헤지펀드가 어떠한 종목에 베팅하는지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4분기에 엔비디아 지분을 450%나 늘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지난해 말, 즉 4분기에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지분을요, 무려 458%나 늘리고요. 그 외에도 시장을 상승시킨 성장 그리고 기술주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렇게 13F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지분을 26만 8,489주까지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의 가치는 무려 1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한 자금이죠. 브리지워터는 또한 알파벳의 신주를 약 50만 주 추가 매입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4분기 말 기준으로 총 2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 8,6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타의 주식도 7% 더 추가했습니다. 4만 4천 주를 더 사서 지금 현재 66만 6,059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샀습니다. 1,109주를 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만 7,732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새로운 체중 감량 약품 제조업체, 즉 일라이 릴리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주식을 25만 5,619주를 추가하면서 지금 보유량은요 31만 7,586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은 레이 달리오 탑 10인데요.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 많은 지분을 지금 IVV, 따라서 투자자금 기준으로 1위가 IVV ETF인데요. 이 ETF는 사실 가장 아래 나와 있는 스파이랑 똑같은 겁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그런데 IVV는요, 지난 분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3.8% 지분을 확장했고요.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팔았습니다. 무려 17.34%나 줄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똑같은 ETF, 따라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IVV는 0.03%입니다. 반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0.09거든요. 물론 이제 스파이의 수수료도 0.09면 엄청난 수수료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자금의 규모를 봤을 때 사소한 차이가 커다란 수수료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레이 달리오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1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지만 IVV는 계속해서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스파이는 줄이면서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탑 10 안에요, 굉장히 많은 컨슈머 스테이플즈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자라고 부르는 가치주잖아요. 자, 이런데 가치주를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P&G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8% 줄였죠. KO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11% 하락시켰고요. 코스트코도 16.98%나 팔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펩시가 나오죠. 펩시도 8.89% 정리했고요. 맥도날드는 여기에 지금 임의 소비자라고 나누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맥도날드도 역시 필수 소비자가 많습니다. 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맥도날드를 못 먹진 않잖아요. 따라서 맥도날드도 8.53%, 그리고 월마트도 5.51% 줄였거든요. 따라서 필수 소비자라고 부르는 가치주 위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던 것처럼 테크주를 늘리고요, 가치주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레이 달리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억만장자 폴 튜더,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튜더 인베스먼트의 13F 파일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튜더 인베스먼트가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지분을 무려 9배나 늘렸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더 인베스먼트는 수요일날 제출한 최신 13F 파일 서류에 따르면 엑손 모빌을 640만 주나 매수했고요. 크라운 세슬은 270만 주, 그리고 엑스페디아 그룹은 151만 9천 주를 사면서 새롭게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매수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115만 주에서 167만 주로 늘렸고요.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스는 26만 9천 주에서 85만 7천 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요, 원래 14만 5천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132만 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량이 9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리한 주식이 좀 있습니다. 뉴렐릭, 그리고 에어비앤비, 모빌 아이 글로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어도비도 이번에 지분을 완전히 정리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모빌 아이 그리고 어도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폴 튜더 존스의 탑 10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콜옵션 그리고 풋옵션을 많이 쓴다.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한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헤지펀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IWM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최근에 살펴봤던 ETF인데요. 바로 이거죠. iShares Russell 2000 ETF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지금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풋이잖아요. 풋 옵션을 샀다는 것은 하락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디아는 뭐냐면요, 다우존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다우존스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오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렸죠. 810%나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 스플링크가 있는데요. 스플링크 역시도 45.27%나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바로 스플링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최근에 암홀딩즈로 대박을 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13F 파일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암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암홀딩즈의 주가가 무려 85%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잘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좀 칭찬도 하고요. 리스펙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암 외에는 다른 데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이번에 13F 파일을 살펴보니까요, 아이온큐의 보유 지분을 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죠. 소프트뱅크 그룹이 제출한 최근 13F 파일 내용에 따르면요, 2023년 4분기에 사운드 하운드 AI 주식을요 1780만 주를 매입을 했고요. 빅커머스 홀딩즈는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AI 수혜주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고, 빅커머스라는 기업은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는요, 보유 비중 1위 종목 T모바일이 있는데, T모바일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무려 4,9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비중을 110% 이상 증가시켰고요. 아이온큐 지분은 원래 573만 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314만 주로 줄였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편 2023년 11월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위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은 소프트뱅크의 13F 파일에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능력 있는 소프트뱅크조차도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위웍의 파산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뱅크의 탑 10입니다. 앞에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T모바일이 1위 종목인데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보유 비중을 112%나 늘렸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자금의 79.62%가 지금 T모바일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3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2.8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레모네이드도 가지고 있고요. 누홀딩즈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12위에 아이온큐가 등장하는데요. 지난 분기에 무려 45.24%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소프트뱅크 투자 자금의 0.1%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미주온 방송은 13F 파일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13F 파일만 봐도 재미가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고 다른 기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13F 파일은요, 투자 기관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제출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투자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도 13F 파일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5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지출 붐의 중심에 서 있는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요, 첫 번째로 암홀딩즈, 두 번째 사운드 하운드 AI, 세 번째로 생명공학 회사인 리커션 파마스티컬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공개했고요.
엔비디아는 수요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파일 양식에 이 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에 400억 달러를 주고 암을 살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그때 규제 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죠.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암을 샀으면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또 아쉬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 사운드 하운드 AI에 대한 투자는요,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낙관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면요, 엔비디아가 특정 업체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미래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표 주자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좋게 본다면 이 회사 역시도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지분 공개 이후에 수요일 늦은 거래에서 이 사운드 하운드 AI의 주가는요, 무려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55%가 아니라 78%까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더 있죠. 아까 우리가 소프트뱅크도 사운드 하운드 AI에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운드 하운드 AI에 굵직굵직한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폭등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엔비디아는요, 의료 영상 개발사인 나노 X 이미징,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투심플 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의 소규모 보유 지분도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5종목,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주온 탑 12에 속해 있는 우버 관련된 호재입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버 관련해서 굉장한 뉴스가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측은 틀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버가 배당을 발표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우버가 배당을 발표하는 대신 두 가지의 커다란 소식을 전달하면서 우버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우버 테크놀로지는 수요일 투자자의 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일단 첫 번째로요, 3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이러이러한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버는 총 예약의 연평균 성장률이요, 1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잘하면 18%, 19%도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전달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요, 주로 MAPC는 뭐냐면요, Monthly Active Platform Consumer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매달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우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러한 소비자당 운행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버는 또한 3년 동안 조정 에비타 수익이요, 연평균 30%에서 40%나 성장할 것이다. 수익이 이렇게 성장한다면요, 주가 역시도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버의 경영진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에 집중하는 재투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동시에 건전한 수익성 확대가 목표다. 따라서 이제 막 흑자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CEO가 했습니다. 운전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버는요, 기존 운전자 기반과 새로운 공급풀 모두에서 운전자의 수가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공급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운송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몇 달 전에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전달드린 내용인데요,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시티에서요, 운송업체들, 즉 택시 기사들과 우버가 파트너십을 결성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바쁜 시간에는 이 뉴욕 택시라든지 옐로우캡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런던도 블랙캡이 있잖아요. 이런 택시 기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얘기는요, 고품질의 참여자가 높은 운전자 공급이 추가적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뉴스는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상 최초로 우버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없죠. 왜냐면 그동안 적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보통주를 매입하는 첫 번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뉴스가 어제 발표가 된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성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무려 70억 달러의 규모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의 커다란 뉴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버는요, 14년 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에 편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요,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을 위해서 굉장히 분명한 길을 걷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신용 등급이 있거든요. 신용 등급을 우리가 따낼 것이다. 투자 적격으로 올릴 것이다. 지금은 정크본드인데 정크본드를 탈출해서 투자 적격, 애플처럼 건실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는 2023년 2배 이상 올랐고 올해도 이미 12%나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가지의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하면서요, 주가가 무려 14.73%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악재입니다. 어제 HSBC라는 투자기관에서요, 팔란티어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러한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요, 오히려 5%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렇게 월가의 대표적인 기관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후에 한 곳의 월가의 기관이 빅데이터 회사의 급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팔란티어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확정됐다, 이렇게 HSBC는 판단을 한 거고요. 따라서 원래는 매수를 주고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로 하향 조정한 거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HSBC는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22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25거든요. 따라서 지금보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회사의 AI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회사의 상업 비즈니스, 특히 미국 쪽의 상업 비즈니스의 성장률이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가속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SBC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스티븐 버시고요. 그리고 또한 짧은 기간 동안 AI 플랫폼 부트캠프를 조직하는 회사의 최신 마케팅 전략이 신규 고객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요, 너무나 쉽게 고객사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에요, 예전에는 수주 아니면 수개월까지 걸렸던 한 고객 확보의 기간이요, 이제는 단 일주일이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툴이 확보가 됐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룰이 이론이 성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HSBC에서도요, 굉장히 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케팅도 잘 되고 있고 수요도 강력하다. 한데 문제는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HSBC는 팔란티어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각각 20.2% 그리고 24.2% 연평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갭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요, 같은 기간 동안 14.15%에서 무려 42.6%로 급등할 것이다. 영업 마진이 지금 현재는 15% 되지 않는데요, 향후에 42%까지 급등할 것이다.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프로피터빌리티가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읽어보면요, 좋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장률이 만약에 25%다, 24%다. 그러면 만약에 멀티플 PER이요, 25배밖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왜냐하면 PER을 성장률로 나눴을 때 PEG가 나오는데 PEG가 만약에 1.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PER이 100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성장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피력을 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연평균 20%, 24%의 성장률은 조금 보수적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수의 대표주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20%대가 아니라 잘하면 40%, 50%까지 성장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킹알파의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보유, 그리고 시킹알파의 퀀트 등급 모두 중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페이지에 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즈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레이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퀀트 스코어잖아요. 현재 5점 만점에 3.47을 받으면서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 하나가 있죠. 옆에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현재 대부분의 A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밸류에이션이 F 학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퀀트 시스템은요. 단 한 가지라도 F를 받게 되면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퀀트 스코어는 홀드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2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미주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하루 멋지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